자, 전당대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율이 굉장히 흥하고 있어요. 6일 오후까지 이미 50%를 넘어섰습니다. 각 주자들이 다 나한테 유리한 결과다 이런 해석을 당연히 내놓고 있는데 일단 이 높은 투표율 단도직입적으로 김기현에게 유리한 겁니까? 아니면 추격하고 있는 후보들에게 유리한 겁니까? 모두에게 유리하겠죠. 네. 그러면 모두에게 유리해요? 네, 모두에게. 저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불리합니다. 아니, 다들 자기한테 유리하대잖아요. 그럼 모두에게 유리한 거지 뭐. 그러면 결선 투표 갑니까 안 갑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알고 싶지도 않고 네. 생각하기도 싫고 왜냐면은 네. 서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하람 후보 쪽은 이런 계산입니다. 이게 막 80만 명씩 되는데 선거인단이 지금 뭐 예를 들면 50% 투표율이다 그러면 40만 명이 한 거잖아요. 네. 그 지금 60%까지 간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50만씩 하는 거지 않습니까? 50만 명이 조직표가 작동할 수 있느냐? 이것은 그 조직표를 넘는 막 태풍이 막 부는 것이다. 나에 대한 바람이다. 천하람 태풍이다. 그러면 옆에서 안철수 태풍이다. 옆에서 황교안 태풍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요런 논리가 하나 있고 김기현 쪽의 논리는 이제 정반대입니다. 야, 어차피 이준석 찍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그게 10만이면 10만, 20만이면 20만 정해져 있는 거고 요거를 초과하는 정도의 이 투표 열기라는 것은 자기들의 생각에는 한 50% 조금 아래 수준이면은 이준석이 뭐 최대치일 수 있는데 그걸 넘는 이 돌풍이라는 것은 결국 그거는 다 우리 사람들이다. 우리 거고 아주 이 어떤 여러 가지 위기감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김기현한테 몰아주는 표심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준석의 그 얼마 안 되는 표는 이 더 큰 김기현의 이 바람에 묻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는 애초에 별 관심도 없는데 사실 전당대회에 대해서 결과는 뻔한 걸 뭐 관심도 없는데 그냥 뭐 알아서들 하십시오. 근데 객관적으로 산술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투표율이 높아졌으면은 결선에 안 갈 확률이 높다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그만큼 50%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아야 되는 표수가 객관적으로는 고정적으로 많아지는 거잖아요. 절대적으로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죠. 이게 조직표보다 늘어난 표들이 그러면 누구를 찍는 거지? 생각해 보면은 모르겠다. 달리 누구를 찍나 이 사람들이? 그것도 결론 내기 어렵죠. 그러면 김소연 평론가는 결선 갑니까 안 갑니까? 투표율이 올라간 것은 제가 김기현 후보 땅 의혹을 파헤쳤기 때문입니다. 좀 더 강단 있는 목소리를 하죠. 투표율이 올라간 것은 이렇게 네. 뭔 차이예요? 갑니까 뭔 안 차이예요? 갑니까? 결선. 결선 안 간다 할 겁니다. 안 간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김기현 울산 50점 땅 의혹을 50.3% 나온다. 때문입니다. 네. 김기현. 503에 소수점 찍어서 제가 50.3%. 50.8. 투표율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조직세가 약한 쪽에서는 투표율이 낮은 것보다는 올라가는 게 기대감을 더 걸만하겠죠. 네. 조직세를 어느 정도 넘어서 가지고 투표에 동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나 천하람 후보 쪽에서 내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물잔이 50% 이상 차 있는데 이것만 보고 여기에 물하고 소주가 얼마나 섞여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얼마나 섞으셨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마셔봐야 하는 겁니다. 소주가 얼마나 섞여 있는지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사실 투표율만 올라간 것 가지고 누구한테 유불리하다고 어렵지만 근데 그럼에도 김기현 후보 쪽에 승세가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투표율이 높다고 하는 거는 숨어있는 표를 찾아낸다라는 의미도 어느 정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숨어있는 표를 찾아내는 거는 조직력이 강한 쪽이 그쪽 거기서도 유리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동네 헬스클럽 사장님인데 친구가 기초의원 경선에 나온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까먹고 있었던 당원 가입을 해놓고 뭐 그 당비가 얼마죠? 당비도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까먹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찾아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야 찍어라. 이 조직력이 동원될 수 있는 거는 김기현 후보 쪽이 가장 강력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저에게 이제 동조하면서 우리가 또 옛날에 그 무슨 모바일 인터넷 투표 다 해봤어요. 또 이 운동권들이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막 대리 투표하고 뭐 난리가 납니다 그거. 예?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건 그냥 뇌피셜 그랬다 그런 의심이 든다는 게 아니라 뇌피셜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골치 아팠던 그런 인터넷 투표 대리 투표 뭐 이거 조작 뭐 이런 조작까지는 아니지 그게. 근데 아무튼 그런 거를 열심히 할 수 있다. 줄 세워가지고 사람들 야 저기 몇 월 며칠 날 그 모바일 투표하는 날 다 어디 모이셔가지고 자 이만큼 모아가지고 다 이제 합시다. 투표하면 모르시는 분들 다 갖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친절하게 도우미 드리 자 이렇게 해갖고 김기현 찍으시고 요렇게 찍으시고 요렇게 찍으시고 요거를
잘할 수 있는 후보는 누구냐? 조직력을 갖춘 그것은 김기현 후보이다. 후보다? 네. 그래서 그런 점까지 반영을 한다면 이게 결국 당내 선거니까 당내 경선이니까 그런 점까지 반영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결선에 갈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뚜껑 열어보면 결선에 안 갈 확률이 높다. 저는 여전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안 간다고요? 안 간다. 결선 네. 김기현은 50% 넘긴다는 거 네. 두 분 다 그러는 거. 저는 김기현 대 천하람으로 간다. 그래서 김기현 결선 천하람. 가서 오히려 줄어든다. 뭐가요? 표차가. 표차가 결선 가서 줄어든다? 그러니까 1등 김기현, 2등 천하람으로 결선을 가고 네. 결선에서는 줄어든다 격차가. 안철수, 황교안 지지표가 천하람으로 몰린다. 네. 저는 김기현, 황교안의 승부에서 김기현 지지층이 대거 황교안으로. 이럴 거면 황교안 이렇게 해가지고 황교안이 대표가 돼서 제2의 자유한국당 시즌 2가 쫙 시작이 된다. 태극기 시즌 2. 예. 태극기 나오는 저는 건가? 김기현 50.3%, 네. 안철수 약 21%, 아. 천하람 20%, 아. 황교안 9%. 지금 그러면 계산 최종 예언입니다. 다 하셨습니다. 50.3, 네. 21, 29. 예, 나는 황교안 66.6. 결선에서. 66. 아니, 모든 곳에서 66.6. 그 결선이 없잖아요. 네? 아 그렇구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여한 이제 모바일 메신저에서 김기현 후보에 대한 선거 지원 활동이 있었다. 뭐 행정관 실명까지 공개를 했고 지금 녹취록이 뭐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조치하고 조사하고 조치하지 않으면 내가 추가 녹취록도 있다. 뭐 이런 이제 발언도 했는데 김진 평론가부터 요 영향을 막판에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심각한 사안인데 심각한 사안이죠. 예. 근데 당내 투표에서 영향을 끼칠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사실 대통령까지 연루돼 그게 나와야 이제 당내에도 어느 정도 좀 동요. 그래도 당내는 동요가 없겠구나. 오히려 김기현으로 결집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당내에는 영향을 못 끼치는데 근데 저는 이 사안 자체는 굉장히 심각하고. 결국에는 요 비슷한 일이 나중에 또 터질 거거든요. 예, 그래서 도화선으로 남아 있을 거라고 보고 대통령실이 일단 처음에 김기현 후보를 언급한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파일이 까졌잖아요. 김기현 김이 이김 네, 채팅창 저는- 이름까지 나왔어요. 야, 이거는 재치 있다. 김이 이김. 이거 수미 쌍관이요, 수미 쌍관. 네. 야, 김이 이김 요거는 이 우리 저 데이터 전문가 배종찬 소장님이 고안했을 법한 이름이다 이것을. 김이 이김.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의 반응, 향후에 나올 반응이 궁금합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마켓다인 전 제품 배송비 무료니까요.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의 반응, 향후에 나올 반응이 궁금합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당정 일체다. 당내 선거랑 상관이 없다. 예, 얼굴에 철판 깔고 갈 건지. 총선 아니지 않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녹음하고 유출했냐. 김기춘 불러와라. 요 논리로 갈 건지 아니면은 전당대회라고 안 그랬다. 전당포라 그랬다. 이제 날리면 투로 갈 건지. 한 가지는 기억이 안 나네. 4가지를 짚어왔는데. 예. 김민하 평론가는 기억하실 동안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이 미칠 파장.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수사는 하고 근데 전당대회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은 언제 이게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뭐 처음 뭐 있겠어 이전에도 계속 했을 거거든요. 이 시민사회 수석실이라는 데가 거기가 거의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제2청사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청사 아니요. 일청사요. 본청입니다, 본청. 강성규 씨가 거기서 시민사회 수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사무총장이요, 사무총장. 네, 거기가 뭐야? 그게 뭐야? 근데 그거를 하는데 이전부터 계속 있었을 것이고 그거를 빨리 입수해가지고 이 선거가 윤핵관 선거냐 뭐냐 그 얘기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걸 가지고 안철수가 이런 게 어딨어요? 뭐 하면서 울고 이랬어야지. 이미 윤핵관 선거는 한번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울산 땅 선거 한참 하다가 지금은 뭐 어쩔 수 없네요 선거가 됐는데 여기 와서 이거 안 필요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게 사람들이 느낄 때는 당내에는 별로 이게 파괴력이 없죠. 대통령실의 예상 반응 4가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당정일체다. 괜찮다. 당내 선거라서 괜찮다. 두 번째는, 누가 유출했느냐. 김기춘 불러와라. 세 번째는, 그거는 행정관 목소리가 아니고 보이스피싱이었다. 네 번째는 전당대회가 아니라 전당포 얘기였다. 예, 근데 제가 참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새로 다가온 얘기가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작년 5월 9일에, 5월 1일, 5월 9일이 대통령 취임이었죠. 직전인 5월 1일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작지만 강하고 민첩한 대통령실을 만들겠다.
사실은 작은 대통령실 또 공약이 깨졌습니다. 시민사회 수석실이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공약 파기예요, 사실. 예, 근데 작은 하만가 봐요. 근데 작은 굉장히 하마. 크고 강력하고 민첩한 대통령실이 됐다. 예, 당내 경선에 이렇게까지 발벗고 뛰어드는 대통령실이 됐습니다. 제가 대응법 하나를 더 추가하면 뭐가 있느냐. 제가 이제 우리 또 청년 최고위원 후보 있잖아요. 묘 선생이. 묘 선생한테 뭘 자꾸 얘기를 하면은 정해진 그 답이 있어요. 무슨 왜 당신 이 소설에다가 연예인 이 가수 실명을 이렇게 써가지고 이랬냐 그러면 뭐 판타지를 왜 소설 쓰면 안 됩니까?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소설을 쓸 수 있는데 이게 그게 왜 그러냐? 소설 쓰면 안 됩니까? 그리고 이제 차를 왜 타고 그걸 막 달리냐 왜 차를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공도 레이싱을 왜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뭐 차 타는 게 재입니까? 동호회가 재입니까?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동호회가 제가 아니고 왜 도로를 그렇게 달리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얘기하잖아요. 카톡이 됩니까? 단체 채팅방 좀 하면 안 됩니까? 뭐 이렇게 한다 이제. 네. 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모든 상황이. 우린 뭐 이해가 돼갖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지금 이게 네? 지금 얘기한 두 가지가 다 네.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네, 뭘 왜 이래요? 지금 다 열심히 하려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열심히 안 하면 혼나니까. 야, 저기 이번에 대표가 만약에 김기현이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냐? 종북이야. 종북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너네 볼 수 있어? 한번 압수수색 한번 당해볼 거야. 이거 야, 너네 어떻게 내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냐? 아, 나 정말. 여보세요. 네. 예, 거기가 TV조선이죠. 네. 제가 윤석열 정권의 나는 윤석열이가 아니고 다 이게 답답하시니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마케타니는 착한 쇼핑몰이죠. 마케타니는 저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마켓하니에 구합니다. 다른 데서 쇼핑하는 것은 저지되어야 합니다. 울분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 하루가 언제 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